날로 늘어가는 구급대원 폭행에 경기도 소방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수사 전담팀인 안전질사팀을 신설하고 7월부터 정식 수사 업무에 돌입한 결과 현재 1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강화해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금껏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평균 1에서 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 도소방재난본부 안전질사팀은 총 1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수사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11일 밤 10시 40분경 고양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로부터 왼쪽 귀를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환자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9일 밤 11시 20분경 송탄소방서 구급대원들은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하던 이 남성은 다짜고짜 한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2차례 가격하고 경찰 도착 후 응급처치하던 또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수사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사팀은 이 사건들의 피의자인 A씨 59와 B씨 29를 각각 소방기본법 위반, 소방활동 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승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폭행사범에 대한 본부의 직접 수사와 주동 대응 절차 지휘로 내실 있는 수사 진행은 물론 일선 소방서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방공무원 폭행과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34건, 2018년 46건, 2019년 47건 등 3년간 총 127건 발생했다. 올 들어 15일 현재까지 34건이 발생하는 등 회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효과 관련 긴급 여론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63%에 비해 무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도민이 84%로 집계돼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화폐의 인지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 8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5%는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19%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경기지역화폐가 갈수록 도민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5%가 향후에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경기지역화폐의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사용자들 가운데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또한 63%로 집계돼 경기지역화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실제 민생경제 현장의 일선에 있는 도민들은 경기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며 이번 추석을 맞아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비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경기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혜택도 누리고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힘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올해 8월 말 기준 1조 5,846억 원 발행돼 올 초 발행 목표인 8천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행 규모는 5,612억 원이었다.
다음은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해야 했다. A씨는 결국 적응장애를 호소했고 대응 방안을 찾던 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임 노무사를 배정,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들이해 산재보험 신청 등 관리 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를 도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7월 13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 전담 지원 창구다. 도는 센터 개소 후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 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 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 노무사를 배정해 심층 상담과 관리 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주요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 2건, 입주자 대표회의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제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부당 업무 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 모독 등이 많았으며 대체로 여러 갑질 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민선 7기 도장차 확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약자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향후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해 갑질 피해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교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는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일터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갑질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 예방하는 사업을 지속 실시해 경비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월,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